이 10편 시리즈에 나오는 모든 개념이 그렇기는 한데 오늘 알려드리는 이 두 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큰 가능성으로 여러분은 평생 피해자처럼 혹은 패배자처럼 사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일이 잘 되건 뭐 돈을 많이 벌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최소한 원하는 대로는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이 두 개념을 오늘 알게 되고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연습까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뭐 하는 일, 추구하는 꿈 등 삶의 8가지 영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평화롭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확 끼어듭니다. 위험하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시나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하고 오랜만에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핸드폰을 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여러분의 스토리를 여쭤본 거예요. 스토리. 이것과 반대되는 오늘 꼭 구분해야 되는 개념은 팩트, 사실, 그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 같은 대답을 하는 것. 이게 팩트고 그 팩트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생각이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핸드폰을 봅니다. 자, 여기서 팩트는 그 사람이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의 스토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식었다. 나를 무시한다. 우리의 시간을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나의 생각인 거죠. 나의 스토리인 거예요. 또 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여기서 팩트는 차가 내 앞을 가로막은 거 혹은 내 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빠르게. 자, 이건 누구나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스토리는 다 다릅니다. 쟤는 운전 졌다고 하면 사고를 낼 사람, 쟤 지금 나를 위협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스토리입니다. 맞고 틀린 게 없어요.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거는 100% 스토리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처음 봤는데 만났는데 식사 자리에서 혹은 뭐 미팅 자리에서 계속 핸드폰을 본다고 쳐볼게요. 예전에 저의 스토리라면 이랬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기타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핸드폰을 본다는 사실은 그 팩트는 변한 게 없는데 현재 저의 스토리들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랑 첫 만나면서 핸드폰을 계속 봐요. 그러면 저의 스토리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핸드폰을 손에서 넣을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급한 어떤 전화를 기다리고 있구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스토리를 저는 가질 것 같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 자리에서 계속 핸드폰을 본다면 아, 나와의 시간이 굉장히 편안해졌구나. 굉장히 안전하게 느끼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을 내가 옆에 있음으로써 더 편한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스토리를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차가 끼어든다면 저도 옛날에 차가 끼어들면 아, 저 진짜 예의 범절 모르는 사람,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스토리들이 많았단 말이죠. 지금 차가 끼어든다면 어떤 스토리를 선택할 것 같냐면 아, 정말 지금 급한 일이 있구나. 혹은 운전이 서투르구나. 근데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런 것 같이 보인다면 또 어떤 스토리를 선택하냐면 아, 정말 지금 상황이 힘들구나. 저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구나. 라는 스토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차가 끼어들고 상대방이 핸드폰을 하고 이런 팩트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토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저의 감정과 그 감정에 의한 저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으로 따른 그 결과들은 많이 달라지는 걸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이님, 저는 맨날 좋게만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건데요. 자기 개발에서도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것들 많이 들으시면서도 잘 적용이 안 되시는 게 맨날 나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래. 저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긍정적으로 해서 뭐가 되고 어떤 결과가 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DNA로 어떤 인텐션으로 내가 누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의 DNA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리즈의 저번 편을 꼭 보시고요. 저의 DNA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DNA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게 1분이건 1시간이건 한평생이건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직장이건 가정이건 그게 뭐 사회생활이건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모습 중엔 여유로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모습을 위해 저의 스토리를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호구 잡히려고 그런 스토리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막 카리스마 있고 상남자고 막 어디서 핸드폰을 치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저도 그런 스토리들을 선택하겠죠. 이거 하는 건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스토리들을 저도 선택을 할 겁니다. 제가 그게 원하는 거라면.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제가 원하는 DNA기에 그 스토리를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이 스토리와 팩트를 구분하고 연습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인텐션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즉 여러분의 DNA를 찾으셔야 돼요. 지난 영상들도 꼭 보시면서 일단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팩트와 스토리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DNA에 맞도록 내가 그 스토리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되고 싶은 DNA대로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선택하는 것과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시간 약속에 계속 늦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랑 1대1로 뭐 식사 자리 시간 약속 늦는다면 그 사람이 그게 습관이라면 예전에 저라면은 안 만나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시간 약속을 늦으면 다른 장점이 있고 또 오늘 또 바쁜 일이 있나 보다라는 그런 스토리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뭐 운동 약속을 잡는다 혹은 중요한 미팅을 잡는다. 이건 또 다른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만나는 결정을 할 필요도 없고요. 혹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결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저의 DNA대로 사랑과 그리고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저 사람과 함께 운동 약속은 잡지 않는다든지 저 사람과 함께 미팅을 함께 하지 않는다든지 일은 함께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결정들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이해가시나요? 이게 반대가 되면 두려움에 계속 만나는 결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화는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한견 유시, 불한견 유불.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게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닌 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처럼 살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을 그 부처님의 눈에 그 스토리로 선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그 스토리들을 계속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살고 싶은 그 DNA에 맞는 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을 위한 저에게 도움이 되는 스토리들을 선택을 할 뿐이에요. 제가 순진해서 제가 뭘 몰라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스토리를 선택하실 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스토리일까? 이 미팅에, 이 관계에, 나의 퍼포먼스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스토리일까? 이 질문을 해보시면 의외로 여러분의 답이 쉽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스토리와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누구나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팩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스토리가 팩트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못됐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나를 무시해. 그런데 그거는 내가 팩트라고 생각하는 스토리예요. 나를 무시한다는 스토리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그 스토리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뭔가 많은 것들을 풀 수 있는 사람, 풀어야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결정과 스토리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 스토리는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나의 인텐션과 나의 DNA에 맞게 나에게 도움되는 스토리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 삶의 퍼포먼스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연습해 보겠다는 그 결정만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것 그리고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고성과를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 하나가 있어요. 그 능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HP 라이프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나의 스토리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스토리를 선택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